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만에 녹음입니까?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6년에 녹음하고 늙어졌다 표현은 차마 쓰지 않기로. 네. 다들 뭐 그대로인데요. 뭐 과거 영상을 보지 않기로. 그래서 한동안 락중 백곰님의 그 팟캐스트 파일을 찾아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한때는 나름의 인기가 있으셨던 몇 명 안 되는 구독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고 처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이라고 하고요. 16년도에 처음 녹음 잠깐 하다가 그 당시에 아마 호주로 약간 가게 되면서 한국 돌아와서는 군인으로 이제 재입대해가지고 헬리콥터 조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요. 어쩌하다 보니 그냥 어. 좋은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봄이라고 하고요. 우리 9년 전, 10년 전에 할 때는 정말 몸무게도 훨씬 더 적었고 너무 굉장히 제 기억에 굉장히 너무 활발하고 즐거웠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애기 엄마가 돼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랬는데 락중 씨가 딱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독서를 꾸준히 하는 조종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책은 그냥 삶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직업은 항상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책 한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책입니다. 네. 제가 이상문학상 책을 종종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25년도에 이 책이 특히 이 대상 수상했었던 예소연 작가님의 그게와 혁명이 그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렇게 대상 선정이 됐다고 하고 해가지고 좀 관심이 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도 이제 여러 명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읽게 됐고 읽자마자 그동안에 조금 힘들게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았는데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가볍게 그리고 흥미롭게 잘 쓴 책인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게 됐고 그리고 가볍게 읽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 여러분들께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엄청 짧아요. 네. 맞아. 저희가 항상 녹음을 하면은 이렇게 책을 읽거나 네.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고 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암투병 중인 아버지 태수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딸 수민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아버지 태수는 80년대 학생운동 세대, 딸 수민은 2020년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세대가 정치적 이념이나 세대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 장례식을 개판으로 만들자라는 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협력하고 장례식장을 실제로 개판으로 만드는 이야기인데 줄거리는 이렇지만 이 안에 뭐 억압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뭐 자유롭고 생기 있는 장소로 이게 딱 장례식장이라는 이런 장소가 바뀌는 것이라던가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연합이나 연결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서 가볍지만 또 깊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게와 혁명 책이 약간 자전적?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쓴 책이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23년도에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방관호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약간의 각색을 곁들여서 쓴 책이어가지고 더 괜찮았었던 것 같고 예소은 작가님은 등단 4년 만에 두 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문학 대상을 수상하셨고 이 예소은 작가님이 했었던 말이 이 책은 아버지가 아팠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동동거렸던 제 모습이 담겨있는 부끄럽고 슬프게도 느껴지는 소설이라면서 이 책을 쓰고 이 상을 받기 전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대요. 근데 다음에 상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되게 이 혁명적인 게 아버지의 옛날 운동권이었던 형한테 형식이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부탁이 내가 그때 형이 러시아로 갈 때 맡겼던 400만 원이었나요? 300만 원. 네. 그거를 우리 딸한테 줄 것과 하나는 유자라는 유자라는 걔를 장례식장에 데려와서 풀어놓는 그걸 좀 해달라는 부탁을 그 성식이 형한테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딸이 그거를 실행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장례식장이
개판이 되는 그 개판이 진짜 개가 돌아가는 개판이었다. 이게 약간 네. 가명이잖아요. 약간 네. 그 아버지가 개명한 이름. 네. 개명 네, 그쵸. 나중에 오래 살라고 네, 병들어서. 뭐 병들었으니까 이제 네.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름을 장명수에 지어서 네. 그래서 바꿔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오래 살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일부러라도 계속 태수 씨라고 불렀던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아버지 80년대 운동권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뀌는 죽음을 네. 코앞에 두면서 그걸 이제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가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게 좀 새롭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애는 상주하지 말라고 고모가 내 네. 아들을 상주 맞아요. 세우겠다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음. 하겠다고 딸만 둘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이 맞아. 가정의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나 구절 이런 게 있으신지? 저는 그 뭐 책의 주제와 맞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태수 씨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이런 부딪힘들이 사실은 어떤 것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구나. 뭔가 그거의 본질은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되게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인싸여가지고 네. 되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수민 씨는 그 친구가 몇 없어가지고 네. 진짜 소수의 친구들만 오는데 그 중에서 직장 동료로는 약간 차장님만 차장님. 오시는데 그 차장님이 굉장히 약간 저는 처음에 살짝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윗한 어떠한 그 차장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그 회사 생활할 때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살짝 내가 바라본 제가 봤던 그 한국 드라마들에서는 항상 불륜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맞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 나이와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참 어른 같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분이랑 얘기했었던 그 구절들이 되게 마음에 남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좀 힘이 되어주고 그런 상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오래도록 힘이 되고 그 직장을 떠나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서로 이제 왕래하면서 서로의 장례식이나 이런 결혼식도 가지고 혹시 그런 상사나 뭐 기억에 남는 동료나 그런 분 있으신가요? 이건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어떤 집단에 가도 한 명 정도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저의 담당관님을 얻게 돼서 그분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쭉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호주에서도 뭐 있고 뭐 되게 항상 딱 한 명 정도는 딱 삼고 혹은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네. 교수님을 만났다. 그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정말 우연한 어떤 모임에서 락중 씨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저분하고 녹음을 한번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제가 막 카톡 공유하자 그러고 막 했는데, 데려올 후배가 있다 그래서 누굴까 했는데 그 배꼽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인연이 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혁명을 시작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혁명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혁명하면 떠오르는 뭐 그런 혁명이 있는지 일으켜보고 싶은 혁명이 있다면 네. 제가 이 질문을 네.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혁명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저는 군인 입장이다 보니 제가 아는 혁명은 조금 약간 그 정치적 중립을 어긋나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지 하다가 그 제가 같이 보려고 했었던 영화 중에 칠드런 우먼이 그게 약간 혁명이 살짝 첨가돼 있는 영화여가지고 그 영화를 얘기하면서 또 말하려고 했다가 그 중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혁명은 가지지 못한 자가 나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 라는 또 다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혁명가가 되지 않는 거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에 가졌기 때문에 나는 혁명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혁명을 일으키려는 주체들이 항상 결국에는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는 그 매개체가 되는 쪽으로 혁명가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옳은 혁명이 뭔가라는 생각까지만 하면서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시네요. 네. 차원이. 네. 저는 뭐 거의 네. 그냥 생일 합치기 같은 혁명을 했으면 좋겠다. 매번 생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생일을 하나로 합쳐서 하루에 다 같이 축하해주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냥 각자의 생일에 서로 축하 메시지를 주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거리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요즘에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유모차를 끄니까 유모차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한정적이고 그냥 길조차도 조그만 단차가 있어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거리로 나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 되게 게을러가지고 몸이 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어릴 때 생각한 거는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연필로 이렇게 힘줘서 쓰는 거를 싫어해서 이런 거 이제 전자로 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펜을 안 들고 쓸 텐데 근데 그런 다이어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진짜 쓰게 되는 날이 막 오고 20대 30대가 되면서 생각한 게 화장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묻히고 딱 떼버리고 클렌징도 안 하고 뭐 그런 상상하고 머리 감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집에 다 머리 감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붓기만 하면은 싹 다 말려주고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씻겨주는 것까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상상을 계속 저는 항상 게으른 내가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는 거에 대한 상상을 계속하고 가전제품도 타이머가 있는 가전제품 무조건 사요. 태수 씨가 태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도 정리되고 이 병을 극복하고 좀 다시 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름의 새로운 직책이나 이름을 가졌거나 정체성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기회가 대학 때 혼자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집에 막내였고 뭐 학생 때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주도하고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여행 가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혼자 가서 부딪히고 무슨 상황이 생기든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제 성향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인생의 재미를 또 찾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전환점은 아무래도 군대 특전사를 그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 참 힘들기도 했는데 슬로건이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너무 군인 같다. 근데 정말로 안 되면 되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억나는 게 장마철에 뭐 호수 같은 데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빠졌는데 이 포크레인을 건져올 수가 없어서 특전사 부대 사람들 거의 다 불러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끌어서 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크레인을 우리가 줄로 연결해가지고 뺀다고? 그리고 또 컨테이너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보통 들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잠깐 옮겨야 되는데 뭐 지게차나 이런 거 부르기엔 좀 번거로우니까 다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네. 특전사만 할 수 있는. 심지어. 그래서 이런 거 되는구나. 정말 안 된다라는 거는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약간 무식한 것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후로 조금 외국에서 혼자 살거나 뭐 했었을 때도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했었다라면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약간 그런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여기서도 이 수민 씨와 태수 씨가 서로 그런 기억을 공유하면서 죽음이라는 어떤 좀 이별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은 이별과 슬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잔치, 개판의 잔치로 승화하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녹음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